삼수생의 첫 경험. 정우석 씨의 삼수생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1987년 7월 마포구 입시학원가. 한여름 열기 속 시멘트 바닥은 종일 햇살에 달궈져 있었다. 콘크리트 벽 사이로 매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번졌다. 정우석은 단정한 흰 셔츠에 단추를 끝까지 채운 채 옥상 구석에 서 있었다. 목덜미엔 땀이 맺혔고 손엔 빨간 줄로 칠해진 국어 참고서가 들려 있었다. 손바닥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고 그 긴장을 깨듯 옥상 문이 조용히 열렸다. 기다렸죠? 최수연. 그녀는 얇고 고운 베이지 톤의 블라우스에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롱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햇살이 닿는 자리마다 옷감은 은은하게 빛났다. 가벼운 메이크업, 차분한 눈빛, 그리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었다. 오늘은 햇살이 좀 심하죠. 물 한 모금 하고 시작해요. 우석은 조심스럽게 컵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마주한 개인과외 선생은 예상보다 훨씬 젊었고 차분하면서도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이었다. 책상은 실내에 있는데 안쪽은 좀 어수선해서요. 옥상이 조용하니까 여기서 해도 괜찮죠? 손부채, 시집 한 권, 샤프심, 그리고 여유까지 준비된 상태였다. 첫 수업은 어색했고 더뎠다. 우석은 책장에 시선을 두려했지만 그녀의 손끝이나 목소리에 자꾸 신경이 쏠렸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읽던 순간 수연의 목소리는 아주 조금 낮아졌고 그 낮은 숨결이 여름 바람처럼 우석의 뒷목에 내려앉았다. 시라는 건요. 누군가가 말없이 들어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방문객이죠.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시가 아닌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업. 수연은 늘 물을 건넸다. 그녀는 가끔 말을 멈추었고 우석은 가끔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다 고개를 내렸다. 바람이 유난히 거셌던 어느 날 그녀의 스커트 자락이 바람에 들려 허벅지 윗부분이 드러났다. 우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수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시선은 사람의 가장 정직한 말이니까요. 그 말 이후 우석은 그녀를 눈으로 놓치는 일이 없었다. 수연은 늘 수업이 끝난 후 그를 계단 끝까지 배웅했다. 그녀의 손등이 그의 등을 살짝 밀어주는 그 짧은 접촉조차 우석에겐 지워지지 않는 감각으로 남았다. 그날 밤 우석은 꿈을 꿨다. 수연이 옥상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 흘러내리는 땀방울, 빛에 젖은 블라우스의 실루엣. 꿈속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말했다. 이 여름이 끝날 때까지만 그냥 곁에 있어줘요. 현실은 아직 조용했다. 하지만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밀도가 쌓여갔다. 그것은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더 위험했던 감정. 당분간 개인 특강은 우석의 집에서 하기로 했다. 그날 수연은 처음으로 학원이 아닌 우석의 집을 찾았다. 부모가 맞벌이로 바쁜 덕분에 평일 낮 그의 집은 늘 조용했다. 2층 양옥의 끝방. 오래된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책상보다 기타와 만화책이 더 많은 그 공간은 소년의 삶이 고스란히 쌓인 풍경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너 방 냄새 괜찮네. 남자 방 치고는 말이야. 네, 그런가요? 수연은 말을 빨리 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엔 늘 작은 정적이 흘렀고 그 공백은 우석을 은근히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날도 그녀는 가방에서 시집과 노트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시 좀 읽어보자. 김춘수 꽃. 책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우석은 허리를 곧게 펴고 책장을 넘기려 했고 그와 동시에 무심코 뻗은 손끝이 수연의 가슴께를 스치듯 스쳐 지나갔다. 딱히 큰 동작은 아니었지만 브라우스의 가벼운 원단 너머로 전해진 그 감촉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선명하게 남았다. 수연의 어깨가 가볍게 움찔했고 우석은 숨을 멈춘 채 손을 급히 걷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고개는 바닥을 향했다. 죄송해요. 진짜 실수였어요. 수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다. 괜찮아.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녀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우석은 그 안에서 무언가 깊은 결을 느꼈다. 책을 다시 펼치려던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선과 옷깃 사이에 어딘가에
시선이 자꾸 머무는 걸 알아차렸다. 아까의 우연한 접촉이 손이 아닌 눈으로 다시 만져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그 시선을 느꼈다. 자세를 바꾸며 앉은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듯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 시 좋아하냐? 우석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어렵기만 한 것 같아요. 수연은 책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시라는 건 말이지.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는 거야. 사실은 말 못하는데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석의 시선은 그녀의 몸선 위를 미끄러지듯 흘렀다. 그는 황급히 눈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고 시선엔 기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녀는 웃었다. 봤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우석은 목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입을 열 수 없어 그저 책장을 넘기며 시선을 피해버렸다. 수연은 그를 유혹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가 알아차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 순간부터 우석은 책 속의 의미보다 그녀의 브라우스 너머의 실루엣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걸 입 밖에 내진 않았다. 그날 밤 우석은 혼자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손끝에 남은 감촉이 되살아났고 현실보다 더 또렷하게 그녀의 온기가 다가왔다. 자신의 손이 아니라 그녀의 체온을 기억하는 밤. 그 감각은 부끄럽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편 수연은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애가 나를 여자로 보내. 그 말에는 자책도 설렘도 없었다. 그저 아주 오래된 외로움 같은 것이 서늘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스며 있었다. 비는 오후 3시 무렵 예고 없이 쏟아졌다. 서울의 여름비는 늘 그런 식이다. 땀도 채 마르기 전에 모든 걸 적셔버린다. 수연은 젖은 머리칼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닦아내며 우석의 집 앞에 섰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우석은 그녀를 보자 잠시 멈췄지만 이내 수건을 내밀었다. 감기 들겠어요. 괜찮아. 감기 들 정도는 아니야. 수연은 비에 젖은 치마를 조심스레 추슬렀고 그 모습은 말없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2층으로 올라간 그녀의 발소리는 젖은 빗물처럼 조용했지만 우석의 심장은 그보다 훨씬 요란했다. 방 안엔 선풍기 소리, 창밖의 빗소리, 그리고 침묵만이 감돌았다. 책은 오늘 안 할래. 시도 이제 지겹다. 수연은 창턱에 살짝 걸터 앉았다. 그녀의 셔츠는 비에 젖어 연분홍 실루엣 너머의 곡선을 어렴풋이 드러냈고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팔을 머리 뒤로 넘겼다. 너 지금 눈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는 있냐? 우석은 놀란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연은 웃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물었다. 지금 나한테 키스하고 싶지? 그 말은 마치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우석의 숨소리는 짧아졌고 무릎 위에 얹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런 의도는 의도? 넌 맨날 그 소리만 하더라. 실수였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근데 너 지금 내 입술만 보고 있잖아. 그 말은 우석 안에 뭔가를 뚝 끊었다. 죄책감, 망설임, 그리고 두려움. 모든 게 사라진 채 그는 일어섰다. 말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녀 앞에 선 우석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고 입술을 맞댔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감각은 퍼져나갔다. 마치 전류처럼 가슴부터 팔끝까지 번져가는 열기. 그녀는 자연스레 두 팔을 그의 등 뒤로 감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선생과 제자의 것이 아니었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젖은 숨결은 서로의 입술을 더듬으며 혀끝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우석은 손끝으로 그녀의 목선을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쇄골 위를 천천히 더듬었다. 수연은 그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듯 손을 얹고 자신의 몸을 그에게 기댔다. 선생님, 그의 속삭임에 수연은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낮게 말했다. 지금 난 선생 아닌데 그냥 여자야. 그녀의 두 다리가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를 감았고 두 사람의 숨결은 온몸으로 겹쳐지고 있었다. 우석의 손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다. 스커트 자락은 그의 손끝에 스르르 밀려 올라갔고 손은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천천히 위로 움직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고 숨은 더 짧아졌다. 괜찮아. 그대로 멈추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린 노래처럼 낮고 간절했다. 허리를 가볍게 들어올리며
그녀는 그 손의 온기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듯했다. 천둥이 울리고 창밖에 비가 더 거세졌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단단히 새겨 넣었다.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감각의 기억이었다. 피부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기억.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팬티 위로 스친 감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날의 손길이 떠난 자리는 오랜만에 되살아난 무언가로 따뜻했다. 우석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천천히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 우석은 요즘 하루의 대부분을 수업이라는 단어로 견뎠다. 아침은 공허했고 점심은 허기졌으며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점점 더 조용히 요동쳤다. 곧 그녀가 온다. 그녀 최수연. 가르침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손끝과 시선 그리고 마음까지 조금씩 스며들게 만든 여인. 수연도 변하고 있었다. 집안의 대화는 줄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은 길어졌다. 립스틱 색을 고르는데 10분, 속옷끈을 조절하는데 5분. 그날 그녀가 선택한 옷은 우석이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로 결정되곤 했다. 그날도 수연은 조용히 2층 계단을 올랐다. 빈집의 고요함과 창문을 타고 흘러드는 햇살, 그리고 닫힌 방문 너머의 미묘한 긴장감. 두 사람은 그 공간에서 학생과 선생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이거 외워와야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멀리 돌아갔다.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날 우석은 시를 읽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술, 목선, 그리고 브라우스 아래의 작은 곡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느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서던 그녀를 우석은 오늘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짧은 인사 대신 입술을 맞댄 조용한 배웅.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두근거리는 순간이었다.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리다 말았다. 그래, 내일 봐.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우석은 몰랐다. 그녀의 발걸음이 얼마나 느려졌는지를. 밤, 우석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노트 사이에 끼워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하늘색 편지지,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혜미. 학원 반장이었다. 조용하고 눈이 크고 목소리가 또렷한 아이. 며칠 전 그가 무심히 받은 사탕 하나. 오빠 닮은 고양이 있어서요.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편지를 펼치는 순간 우석은 뭔가 복잡한 감정에 잠겼다. 오빠랑 수업 끝나고 차 한잔하고 싶어. 자꾸 오빠가 웃던 게 떠올라. 다음 날 수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우석의 방문을 열다가 그 앞에서 한 걸음 멈췄다. 책상 위 열린 봉투, 귀엽고 또렷한 글씨체. 누가 쓴 거야? 학원 반장이에요. 그 애 예쁘게 생겼지.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그 조용한 회피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날 수업은 평소와 달랐다. 수연은 책장을 빠르게 넘겼고 말은 짧아졌다. 숨이 자주 끊겼고 입술을 깨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책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그 편지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우석은 말없이 봉투를 구겨 손에 쥐었다. 그 조용한 동작 하나에 수연의 눈빛이 조금 풀어졌다. 그녀가 가방을 메고 나서려던 순간 우석이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선생님, 왜? 그 애는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말을 끝맺지 못하자 수연은 돌아서며 그의 입술을 막았다. 지금 그 말하면 나 못 나가. 입술이 닿는 순간 둘은 동시에 거리를 무너뜨렸다. 그날의 키스는 전날과는 달랐다. 혀끝은 조심스럽지 않았고 손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옆선을 따라 내려가 천천히 깊이 그녀의 숨결을 더듬었다. 수연은 숨을 가빠하며 그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속삭였다. 오늘은 좀 더 오래 있어도 돼. 다음 수업도 시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수연은 조용히 책을 펼쳤고 우석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숨을 고르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선 여름의 잔열이 바닥에 내려앉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오늘은 시 말고 너 얘기 좀 해볼래?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말끝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저 얘기요? 응. 너는
그동안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 본 적 있어? 질문은 뜬금없었다. 하지만 우석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답보다 먼저 그녀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수연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고 옷깃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햇살을 머금은 빛처럼 투명했다.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지금 내가 가까워지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우석은 입술을 때려다 멈췄다. 말보다 감각이 먼저 움직였다. 순간 수연이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말 안 해도 돼. 대신 느끼기만 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석의 무릎 위에 걸터 앉았다.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눈치라도 보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서로의 입술이 맞닿으며 깨어졌다. 입맞춤은 더 이상 가벼운 인사도 유혹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의 형태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타고 내려오고 우석의 두 손은 그녀의 등을 타고 올랐다. 옷감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 심장 소리가 닿는 거리. 수연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처음이라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우석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옷은 하나씩 풀렸고 그의 숨소리는 가빠졌으며 둘 사이의 거리는 말 그대로 사라졌다.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감정은 진심이었다. 수연은 한 번도 그를 밀지 않았고 우석은 멈추는 법을 몰랐다. 긴장은 짧았고 감정은 빠르게 터졌으며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행위가 끝난 뒤 우석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죄송해요. 너무 빨랐어요.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네가 지금 남긴 거.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기억했어. 그 순간 수연의 눈가엔 익숙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감정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 중요했다. 수연이 오래 다니던 헌책방은 습기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종이 더미 사이에 시간이 눌려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끼곤 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혼자인 것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오히려 외롭지 않았다. 그날 수연은 처음으로 그 공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 이곳 나만 알고 싶었던 데야. 근데 이젠 너한테도 보여줄게. 책방은 오후임에도 어두웠다. 좁고 깊은 골목 끝, 빛보다 냄새가 먼저 들어오는 공간. 가게 주인은 안쪽에서 졸고 있었고 주변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선생님, 오늘은 수업 안 해요? 오늘은 너한테 배우고 싶어. 수연은 우석의 손을 잡고 책장이 미로처럼 이어진 뒷공간으로 걸어갔다. 먼지 낀 자서전을 털어내고 그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스커트를 정리하고 무릎을 모으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말 안 해도 돼. 그냥 느껴. 우석은 말없이 그녀 앞에 앉았다. 그녀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여 그녀의 다리 안쪽을 천천히 입맞췄다. 수연은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책 냄새와 오래된 목재 냄새 사이로 아주 다른 온기가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우석의 입술이 피부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처럼 작은 소리 없는 떨림이 피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스커트를 올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동작은 더디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확실한 감정이 있었다. 입맞춤은 점점 더 안쪽으로 다가갔고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공간 안에서 울리는 소리는 책장의 삐걱임, 먼지 낀 종이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숨결뿐이었다. 잠시 후 우석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그를 끌어당기며 자신의 몸을 열었다. 움직임은 이제 익숙했고 서로의 리듬은 종이장을 넘기는 듯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이번엔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해줘.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숨결에 귀를 기울였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숨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의 박동. 오직 두 사람만이 듣고 있는 음악 같았다. 움직임이 깊어질수록 공간은 더 조용해졌고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등을 감싸며 천천히 허리를 들어 올렸다. 그래, 그렇게 지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녀 안에 모든 것을 남겼다. 감정도, 긴장도, 망설임도.
그의 숨이 어깨 위에서 뜨겁게 식어갈 때 수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넌 이제 내가 없어선 안 되는 아이가 됐네. 그녀의 말은 경고 같기도 축복 같기도 했다. 그 공간에 남은 것은 책, 먼지, 그리고 서로를 탐독한 두 사람의 체온뿐이었다. 그날은 주말 낮이었다. 우석의 부모는 교회로 나가 있었고 집엔 그 혼자였다. 오후 3시 햇살이 벽과 바닥을 따뜻하게 쓰다듬고 있을 무렵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수연이었다. 맨발 검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친 채 그 속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담담한 과감함이 있었다. 너 오늘 내가 감당될까? 그녀는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한쪽 다리를 꼬고 천천히 바람막이를 벗었다. 우석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실루엣은 그림자처럼 선명했고 빛이 그녀의 피부를 감싸며 번졌다. 오늘은 내가 움직일게. 넌 그냥 숨만 쉬어. 그녀는 우석을 소파에 앉히고 그의 무릎 위로 천천히 올라탔다. 그 움직임엔 긴장도 주저도 없었다. 다만 그동안 쌓여온 갈망이 조용히 터져나오는 듯했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고 피부와 피부 사이에 숨결이 흘렀다.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허벅지가 그의 옆구리를 조용히 감쌌다. 우석은 처음엔 가만히 그녀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러다 손끝이 움직이고 입술이 반응하며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배웠네,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러나 웃음 너머엔 격렬하게 부딪히는 리듬이 있었다. 소파에 삐걱이는 소리,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 낮의 정적을 가르며 방 안은 서서히 열기로 채워졌다. 수연은 몸을 뒤로 돌렸다. 목덜미엔 땀이 맺혔고 입술이 조용히 스쳤다. 허리를 감싸며 등을 타고 흐르는 땀을 따라 입술과 손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움직임은 깊어졌고 호흡은 점점 차올랐다. 첫 파도가 지나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는 조용히, 세 번째는 격렬하게, 네 번째는 말없이 맞닿은 눈빛 속에서 터졌다. 수연은 처음엔 놀랐고 그 다음엔 감탄했고 마지막엔 조금 두려워졌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부터였다. 모든 게 끝난 후 그녀는 소파에 누운 우석을 바라봤다. 그의 뺨엔 아직 열이 남아 있었고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넌 너무 젊어서 무서워. 그 말은 자조 같기도 조용한 예감 같기도 했다. 우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근데 그 젊음 지금 당신한테만 쓰고 있어요. 그 말엔 어느새 소년의 흔들림 대신 한 남자의 책임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밤 10시, 여름의 끝자락이지만 아직 공기는 따뜻했다. 도화동 고급 주택가의 옥상, 그곳엔 적막한 바람이 조용히 떠돌았다. 우석은 한 장의 쪽지를 받았다. 수연의 필체로 짧게 쓰인 문장. 오늘은 책 말고 별 보자. 옥상에서 조용히. 그녀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가벼운 원단은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흔들렸고 살갗엔 흐트러짐 하나 없이 정돈된 여름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등 뒤로 묶은 머리칼엔 땀이 살짝 맺혀 있었다. 이제 여기서 끝내자. 우리가 만든 여름은 여기까지야.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다정함처럼 들렸다. 우석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입술을 맞췄다. 입맞춤은 깊었고 오래 머물렀다. 숨이 섞이고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고 그녀의 손은 그 숨결을 끌어안 듯 그의 귀를 스쳤다. 여기서 괜찮을까? 그녀가 물었고 우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수연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천천히 몸을 겹쳤다.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고 전등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넌 내가 너한테서 무엇을 가져가는지 느끼기만 해. 움직임은 말없이 시작됐다. 감각은 물처럼 흘렀고 마음은 파도처럼 서로에게 밀려왔다. 그녀는 리듬을 만들었고 우석은 그 리듬 안에 자신의 숨을 담았다. 함께 흔들리고 멈추고 다시 파고들며 여름밤의 공기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 옥상 아래 어딘가에서 작은 인기척이 스쳤다. 둘은 멈칫했지만 수연은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다. 혹시 누가 보고 있어도 그게 우리를 더 기억하게 할지도 몰라. 그녀의 말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마지막의 불꽃 같았다. 그리고
서로가 가장 깊이 닿는 순간 숨소리와 감정이 하나로 엉키며 여름의 마지막이 조용히 터졌다. 수연은 그의 가슴 위에 기대며 말했다. 이거 알아? 넌 내 가슴 속에서 못 나가. 그날 밤 옥상 아래 어두운 골목길 모서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1월 입시가 끝났고 도화동에도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햇살은 누워 있었고 골목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금요일 오후 4시 수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가 오던 시간, 그가 사라진 시간. 하지만 그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석은 오지 않았다. 과외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관계는 늘 어디쯤 가짜였고 동시에 너무 진짜였다. 욕실 거울 앞에서 수연은 조용히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 여름 그가 입 맞췄던 자리엔 이제는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수연은 조용히 한 포털창을 열었다. 서울이 아닌 낯선 지방의 국립대. 그는 이제 이 도시에 없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웃으며 말했다. 잘했네. 아주 멀리 갔네. 우석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녹음기를 켰다. 여름이라는 이름의 테이프. 그 안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 있었다. 그녀가 읽어준 시의 목소리. 시란 말이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거야. 말했을 땐 이미 늦은 거고.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투와 향기, 온기, 그리고 허벅지 안쪽의 체온까지 기억 속으로 다시 흘러들었다. 수연은 오랜만에 옥상에 올랐다. 겨울 바람이 불었고 별은 없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투명한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그 여름 나는 단 한 번 누구의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계절은 지나갔다. 욕망도 숨결도 온기조차도. 하지만 기억 속의 몸은 언제나 그 여름 그 옥상에 멈춰 있었다.